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이 오릅니다. 예, 왜 오르는 걸까요? 우선 우리가 이제 연말 기계적인 매수 수요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네.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배당적인 측면에서의 매수 수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이 반영된 전반적인 이제 선물과 현물과의 괴리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배당 나길 전 금융투자 쪽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 시장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작은 거래대금 속에서 기계적인 매수 수요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지수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하루만 주식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배당 나길 이후에 매도 규모를 감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의 득과 실은 분명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료들 차분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대주주 요건 회피 물량이 오늘까지 출회되는 날입니다. 개인 순 매도 규모 12월 들어서 이제 매도 규모가 컸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특히 21일부터 26일 이 압도적으로 이쪽에 이제 매도에 집중된 부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6일 하루 동안 매도 상위 종목들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 많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회피 물량 정도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그밖에 뭐 한국항공우주, 포스코케미칼, LNF 순으로 팔았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오늘 당잠사 아침에 좀 체크해드린 내용인데요. 이 수급 이슈가 매해 좀 반복이 됐죠. 작년에 어땠는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배당락일은 29일, 예. 올해는 28일입니다. 네. 배당락일 기준으로 보면 이 전까지 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쭉 나왔던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과세 회피 물량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같은 기간에 보시면 기관이 쭉 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배당 받으려고 이때 쭉 샀다가 배당락부터는 이제 받고 나서 필요 없으니까 이때부터 판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이때 뭐 회사 문제 없는데 과세 때문에 피했던 물량이라고 하면 다시 담거든요. 그죠. 예, 그때 또 보시면 이때 특이한 부분은 외국인들 이때 이제 개인 투자자가 회피 물량으로 판 거를 외국인들이 조금씩 담아갔던 게 이제 거의 이제 반복적으로 나왔던 패턴입니다. 뭐 다른 나라 성탄절 대체 공휴일인데 우리나라는 내년부터인가요? 적용이 대체 공휴일? 그거는 아직까지 확정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모르겠어요. 날짜는. 예. 우리나라만 안 쉬어요 거의. 미국, 유럽, 홍콩 등 휴장이고 유럽 일부 국가하고 홍콩은 2거래일 동안 일단 휴장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보다 수급이 많다 이런 내용 앞서서 전해드렸고요. 이제 그 현대판 연좌죄라고 지적이 됐었던 게 가족 합산. 네. 이게 대주주 요건을 나뿐만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뭐 손주, 손녀까지 다 합산한 걸로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다 요거였는데 요거를 이제 개인별 과세하는 걸로 그 기획재정부 쪽에서 이제 공시 낸 내용이고 오늘 아마 최종 통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 물량이 걱정했었던 게 좀 덜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은요? 네, 덜 나오는 거는 이제 사실 올해 성과가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성과가 좋았으면은 뭐 작년과 비슷한, 물론 이제 가족 합산 폐지라는 게 있지만은 그 이상의 이제 물량, 그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물량이 나왔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기대했었던 부분은 뭐 10억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제 허들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이제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예상했었던 수준으로서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배당 나기를 하루 앞둔 상황 속에서 즉 이제 배당 기산일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을 살펴야 될까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IBK 투자증권에서 좋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배당 나길 전 종가 매수 그리고 배당 나길 당일 종가 매도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성과는 만들어졌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배당락 때문에 주가가 빠졌었던 부분들은
배당락에 영향이 별로 없는 배당주들의 낙폭 축소, 배당 아닌 종목군들의 낙폭 축소와 함께 전반적으로 지수가 낙폭을 줄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좀 얻어냈었다라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고배당주들보다 오히려 배당의 기대감들이 좀 적은 종목군들이 오히려 성과가 좋았었던 적이 많았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한번 짚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슈와 함께 시장 대비해서 좀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위주로의 전략적인 부분들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건 여기 많이 낙폭과대 혹은 그냥 네. 괜히 이제 회피 물량 출회로 떨어졌던 종목은 저가 매수 기회인가 하나 포인트. 그리고 이제 배당 관련 기업들은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포함이 될까? 그것은 이제 네. 예, 배당을 원치 않고 네. 그 배당 기대감으로 올랐고 거기에 대해서 시세 차익만 노린다면 이제 내일 매도 전략인 건가요? 시세 차익만 노린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매도 전략이죠. 왜냐면 내일은 배당만큼 이제 빠져서 출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시세 차익을 노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오늘이고, 뭐 대부분의 금융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당 쪽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단기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조세 회피에 대한 세금 회피에 대한 이슈로 전반적으로 매도가 나왔던 종목군들이라고 한다면은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재매수의 기대감과 함께 1월 달에 전반적으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특히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기업 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네. 기업은 아까 이제 저희가 개인들이 많이 매도했다 이 기업 중에 하나인 한국항공우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네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항공물체 북에서 넘어온 항공물체 때문에 참 시끌시끌했었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항공 그리고 국방 우주 쪽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항공우주를 볼 때 경공격기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전투기 관련된 모멘텀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리오프닝 상황 이에 따른 항공기 수요의 증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민항 부품 같은 경우는 이익률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은 제품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리오프닝과 항공기의 수요 증가, 이에 따른 부품 수요까지 증가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한국항공우주의 기대감은 올해는 방산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내년도에는 민항 쪽까지, 민수항공까지 넘어가면서 그 기대감들이 더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앞으로 모멘텀도 있고 괜찮은 기업인데 괜히 이제 수급 때문에 밀려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찾아가는 작업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항공우주 주목을 하셨고요. 오늘은 사실 이게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19 방역 또 완화인데 사실상 풀 수 있는 건 거의 다 풀었다는 그죠. 평가죠. 예, 베이징 수도공항의 모습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내달 8일부터 입국자 시설 격리도 폐지키로 했고 입국 후에 PCR 검사하는 것도 폐지하기로 이제 자율적으로 맡기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방역 등급에 대해서 정했는데 갑 등급이 A 등급이에요. 제일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 등급인데 여기에서 B 등급으로 을로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공식 명칭에서 폐렴도 삭제했고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리오프닝 되는구나. 그러면 그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매크로적인 포인트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 리오프닝 되면 수요도 폭발해서 이거 물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다른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문을 열 때, 일본 문을 열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고 다녔는데 결국은 이제 자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은 푸는 거에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거 겁 안 나고 우리나라 걸리는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문이 열린다라는 부분이 드디어 이제 현실화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오늘 여행 관련주라든지 일부 이제 LCC 항공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 이런 쪽들이 양호한 개장 초반 출발 흐름을 보였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방금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첫 번째, 당연히 이제 중국은 왜 그러면은 제로 코로나에 대한 방역 정책을
해제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첫째는 경기에 대한 지표가 워낙 안 좋다라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부담감 자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후자의 요소 자체야 나중에 이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칠 수 있겠지만은 전자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내년도 부양이라는 측면에서의 중국의 정책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중국 내에서의 원자재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일부 원자재 가격 바닥에서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도 미국의 물가 전망 어두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이에 따른 PPI의 상승이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부담감이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매크로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 지표의 전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 요소만 놓고 봤을 때 이것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매크로적으로 이제 물가 다시 올라갔을 때에 네. 대한 수혜요? 중국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수혜. 철강? 그렇죠. 원자재? 그런 쪽도 이제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철강이나 원자재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쪽이 좋아질 때 필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해운, 특히 BDI, 즉 벌크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이 사실 페노션이라는 기업이에요. 먼저 원자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실어 나를 수요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BDI 지수가 사실은 이러한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완화 언급 이후에 사실은 조금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예.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결국은 이제 BDI 즉 벌크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 주셨던 원자재 시황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내년도에 이제 양회에서 이러한 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경제 정책적인 부분으로서의 부양책 언급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BDI 지수의 상승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성과급 지급이라든지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불안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이러한 업황의 바닥 가능성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선대를 다시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선대가 늘어났을 때 300척 가까이 이제 선대를 가져갔었는데요. 지금 이제 3분기에는 뭐 한 260척까지 줄여놨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레버리지 효과까지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역시 페노션도 중국의 경기 회복과 함께 지켜봐야 될 대표적인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동량 증가에 일단 주목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 폭발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건 기존 리오프닝 테마들이거든요. 그죠? 네. 뭐 LCC, 여행, 면세점, 화장품 이들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종목군들은 연말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연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달 전, 한 달 반 전부터 말씀을 예. 드렸으니까 연말까지는 괜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효과가 좀 갈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궁금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과연 중국이 이렇게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예. 거기에 더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언급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망자 수의 집계가 정확히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검사 자체를 안 하니까.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연 내년도에 중국의 여행객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냐. 시간이 지나면 늘어날 겁니다. 거기도 한 번씩 쭉 걸리고 나면은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대했던 만큼의 상승이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고민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LCC는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국적기는 화물운임의 하락이 더 거세기 때문에 약간은 그 기대감이 적을 수 있고요. 반면 이제 중국의 입국자 수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또 못 왔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왔다가 가면은 파리 격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못 왔었는데 그게 해제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우리나라에 오기에는 또 편해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쪽에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섹터가 사실은 면세 쪽과 카지노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와 무관하지는 않겠지만은 조금 더 영향이 덜하게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섹터라는 측면에서 이쪽에 좀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매력도 순으로 그럼 배열해 주세요. 면세, 카지노, LCC. 우선 면세 쪽이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저는 면세 쪽, 그다음 카지노, 다음에 LCC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중국 관련 아이디어 체크해 봤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파 덮친 미국 공장 또 셧다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석유화학회사는 반사의 기대감이래요. 다음 보겠습니다. 과거에 그랬었죠. 이런 사태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좀 반사 수혜의 기대감이었는데 뭐 과거처럼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평가입니다. 근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공급의 증가가 23년도에도 예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는 우리가 이제 역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품군들이 원활하게 화학 제품이 수출이 되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셧다운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수혜를 본다? 이것은 첫째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다만 이제 기대 요인은 뭐냐면은 미국은 전 세계 이제 범용 제품 쪽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인 것 같지만은 예. 에틸렌이라든지 프로필렌 기준으로 봤을 때 1위 에틸렌 크래커까지 해서 네. 거의 이제 1위 중국하고 비슷합니다.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시황이 악화가 되면은 글로벌 시황이 좋아지게 되고 글로벌 시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역내 제품군들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폴리에틸렌이라든지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가 지난주 대비해서 한 1% 이상씩 반등세를 보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반사수혜로 우리나라의 화학주들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수혜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한 수혜 정도. 예, 적당히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표적인 이제 NCC 크래커, 대한유화 를 한유화? 보고 있고요. 예. 롯데케미칼도 좋겠지만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재무적인 요소, 일진머티리얼즈의 인수, 롯데건설에 대한 부담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화학 시황이 좋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기업은 대한유화라는 기업이고요. 지금 17만 6천 원입니다. 거의 10만 원 초반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예. 이러한 시황을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개선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유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매수 의견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는 왔다, 8분 응선, 뭐 7분 응선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예. 신규 매수자들은 저는 부담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예. 기존의 보유자들은 저는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